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대승 변호사입니다. 김영준 씨라는 분이 2013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거의 8년 가까운 기간 동안 남성들에게 이제 본인이 이제 여성인 것처럼 연락을 해서 이제 자위 행위를 하고 이런 영상들을 촬영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판매도 하고 이제 피해 남성 중에는 아동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제 여자가 있다, 성매매 해줄 여자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모텔로 유인을 해가지고 그 유사 성행위 하는 그런 것들을 촬영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거의 한 1,300명 정도에 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제2의 N번방 사건으로 칭해지고 있죠. 몸캠 영상이 27,000개쯤 있고요. 27,000개? 예, 그게 어마어마하네요. 압수가 됐대요. 용량은 5.5테라 정도. 그래가지고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 영상물을 다른 사람한테 판매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아청법상의 성착취물 제작죄 배포에 해당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작죄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거의 그렇죠. 살인에 준하는 형을 규정하고 있어요. 사실 행위 자체도 굉장히 악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배포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은 빼고 5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가위행위를 하는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피해자들이 내가 이거를 촬영하는 것을 동의할 리가 없기 때문에 촬영하는 것 자체로 이제 카메라 촬영죄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를 하는 경우에는 또 배포가 또 별도로 성립을 하겠죠, 그죠? 근데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강요 협박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중대 범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항상 이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하지만 유기징역의 상한은 원칙적으로 30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1년에서 30년까지 이제 선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범죄가 되겠죠. 피해자들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동 청소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그 음란 행위를 하도록 이제 매개하고 뭐 강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아동복지법 그 음행매개 행위 처벌법은 몇 년형을 규정하고 있죠? 보통 이제 음행매개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실 카메라 촬영죄가 7년 이하로 조금 다른 것보다는 낮고 그 외에는 다 성착취물 제작, 뭐 배포, 촬영물 이용한 협박 강요 이런 행위가 경합된다고 한다면은 말씀하셨다시피 상한은 30년이기 때문에 유기징역의 상한이 한 45년 이하 정도로 이제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판결이 어떻게 선고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좀 크게 될 것 같은 게 촬영 기간이 너무 길어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도 본보기를 보여주는 그 하나의 형태로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성을 파는 사람이 있으면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이제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또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소지만 하더라도 이거는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많이들 처벌을 받고 있어요. 실제로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청물 소지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처벌이 됐고 현재도 그 처벌 여부에 대해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죠.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남성의 몸캠이 전부 다 남성의 몸캠이에요. 여성의 몸캠 그런 것으로 보여요. 일단 우리가 그 시장도 어마어마한가 봐요. 실제로 저도 이제 문의 전화나 이런 것들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구입했는데 처벌되는 거냐 라는 전화를 받은 적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제 구매하신 분들 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사실 몰래카메라였거나 내지는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이다 라는 걸 모르고 샀을 수도 있잖아요. 모르고 산 사람은 사실 원칙적으로는 고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처벌이 안 되는 게 맞거든요. 사람의 내심의 의사는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소지하고 있거나 시청한 기록이 있으면 다 처벌 대상으로 될 여지가 수사기관에서는 거의 기계적으로 그렇게 보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본인이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서 이거 좀 애매한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변호사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진행 방향을 본인한테 유리할 때 설정을 그렇죠. 하고 이렇게 조사를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청물인지 모르고 몰카물인지 몰랐는데 보자마자 지웠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사실 고의가 없는 게 명확하잖아. 몰랐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정말 나는 고의가 없었다 라는 식으로 제대로 수사를 받으면서 부인을 하고 네.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반드시 변호인의 이제 변호권을 행사해야지만이 수사기관에서도 이제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말을 경청을 하고 이제 그대로 수사가 진행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내가 이제 뭐 본게 빼박이면 사실은 뭐 자백하고 네. 선처를 바라는 게 좋은 그런 경우에도 경우겠지만 당연히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당연하죠. 수사 단계에서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기소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이제 뭐 법원 단계까지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나 뭐 벌금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차는 이 정도 하고 네. 앞으로 그 제2 N번방 사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해서 추적해서 혹시라도 궁금한 만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